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AMPN 글로벌 네, 저는 퍼포먼스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이다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 집행하는 좀 꿀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이커머스 업종이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매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검색 광고라고 하면 네이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제 파워링크가 있고 이제 쇼핑 검색 광고가 있는데, 우선은 집행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두 지면 노출하는 곳에서의 이제 예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가 먼저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은 마케터님께서는 보통 이제 예산 분배를 하실 때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비중을 좀 어떻게 두시는 편인가요? 저는 업종마다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에서 훨씬 많은 예산을 분배하기는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파워링크보다는 쇼핑 검색 탭에서 그 직접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쇼핑 검색 탭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전환을 일으키고 가장 많은 구매가 일어나는 영역이 쇼핑 검색 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가장 많은 예산을 분배하고요. 그리고 파워링크는 저희 업종의 효율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파워링크에서 효율이 좀 나오는 편이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예산을 어느 정도 분배할지 그 데이터를 보고 보통 분배를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파워링크에서 아예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떨 때는 자사명을 제외하고는 아예 분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쇼핑 검색 광고에서의 좀 효율이 조금 더 좋다, 누가 봐도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예산 분배를 좀 어떻게 비중을 나눠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보통 이제 좀 정석이라고 하면은 파워링크 쇼핑 검색이라고 했을 때 뭐 2대8 혹은 3대7 약간 이런 식으로 분배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제 아무도 집행을 안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랜드별로 이제 어느 지면에서 이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번 파워링크 쪽에서의 좀 효율을 보고자 좀 비중을 한 파워링크 한 4대6 이 정도로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살짝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파워링크에 노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저희가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 뭐 커피 원두, 그러니까 원두 커피, 뭐 원두 약간 이런 거를 검색했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영역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지에 따라 검색하고 나서 맨 위에 뜨는 지면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원두 커피를 쳤을 때 이제 파워링크가 제일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브랜딩이 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파워링크에서도 좀 예산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브랜딩이 좀 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이제 그냥 난 브랜딩 목적으로만 할 거다,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한 상품 인지를 파워링크를 통해서 알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파워링크에다가도 좀 예산을 투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반면에 이제 우리는 무조건 전환을 해야 돼, 전환이 목적이야 라고 했을 때는 브랜딩이 좀 안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파워링크에서의 좀 상순위 노출은 오히려 좀 더 로아스나 아니면 ROI적으로도 좀 많이 좀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약간 이렇게 좀 정석적으로 나누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3대7로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파워링크에도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3대7 좀 더 구매 전환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신다면 3대7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고 아니면 6대4로 진행을 해보신 다음에 거기다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은 파워링크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기는 했는데 뭐 저희가 아직 예산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저희 회사 자금상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비율을 조금 더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요즘 파워링크도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은 게 그 과거에 비해서 너무 단촐한 확장 소재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추가 제목 뭐 추가 설명 뭐 그런 거 외로도 좀 생겨난 게 좀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뭐 쇼핑 정보 탭이라든지 그걸 노출시킴으로써 좀 한정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노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확장 소재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 페이지 내에서 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최대 8가지가 좀 롤링 돼가지고 노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8가지가 다 노출되는 건 아니고 네이버 로직 상에서 뭐 최대 뭐 3개까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어찌됐든 시각적인 좀 효과를 더 줄 수가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고 전후에 아무래도 CTR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집행을 했을 때 클릭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까 그 쇼핑 정보 탭의 좀 다른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최근에 3일 이내에 클릭한 거 이런 제품을 딱 띄워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CTR을 높이기에 좋은 것 같아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특정 브랜드 중에서 이 제품은 노출이 안 됐으면 하는데 내가 원하는 제품이 노출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좀 구매 전환이 좀 적은 제품이 노출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럴 때는 좀 다른 뭐 서브링크형 이미지라던가 서브 이미지 그거를 활용하면서 좋고 좀 여러 가지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저희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를 노출시켜도 되고 플레이스에 여러 가지 원래 저희가 파워링크에서는 이미지에 글자 등록이 안 되는데 그 확장 소재로 저희가 플레이스를 등록할 경우에는 플레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 자체에 글자가 있으면 그건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구점이 되게 많은데 그걸 모두 글자 안에 녹여내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확장 소재를 활용해서 글자적으로도 이미지적으로도 좀 더 많이 노출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좀 CTR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의 관심을 좀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검색 광고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자사에 대한 좀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서 자사명을 검색했을 때 유입되는 것보다는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어찌됐든 이제 일반 검색어에서의 이제 전환율을 좀 올리고자 하는 게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아무리 없어도 저희가 어떠한 노출용 상품 이미지나 아니면 상품명이나 확장 소재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유입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시도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DA 광고에서 메타 광고를 예를 들어 집행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소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검색 광고 안에서도 소재 테스트가 분명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한번 설정을 해보고 가장 좀 시너지가 있었던 확장 소재와 그리고 소재명을 함께 조합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검색 광고 영역은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하는 거에 대한 의도보다는 어쨌든 그 키워드를 검색한 이미 니즈가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이 좀 매력적으로 보여서 유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광고이기 때문에 좀 보여지는 것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요즘 이커머스 시장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요즘 아무래도 진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패션도 그렇고 여러 업종에서 정말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냥 입찰가를 높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냥 1순위, 2순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비자가 검색하지도 않는 영역에 노출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맞아요. 어쨌든 소비자가 어떤 영역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지 어떤 키워드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좀 많이 검색을 하시는지 이런 걸 알고 거기에 좀 전략적으로 노출을 했을 때 아무래도 로아스적으로도 좋고 저희 제품을 판매하면 리뷰도 좀 쌓이고 그런 걸 통해서 브랜딩 효과도 좀 볼 수 있고 이런 좀 여러 가지 단계가 한 번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따로따로 보지 않고 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저는 아무래도 네이버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원두커피를 검색했는데 원두커피를 파는 건 저희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사실 좋은 제품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눈에 띄고 얼마나 좀 더 좀 메리트가 있는지 그런 걸 진짜 전략적으로 잘 강조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전환을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검색 광고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 품질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광고 예산을 쓰지만 그게 뭐 경쟁사에 비해서 다소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요소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품질 지수라는 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이제 클릭률이 높아야 되고 뭐 전환율이 높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좀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소비자가 검색하지도 않는 영역에 노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비효율적이다, 예산 낭비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은 대리님께서.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팅을 하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캠페인 세팅하고 저희가 광고 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그룹 안에서 저희가 노출할 수 있는 그 지면이나 약간 기기나 약간 그런 걸 세팅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네이버도 생각보다 제휴되어져 있는 매체가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 검색 광고 제휴 지면에서만 노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당근마켓이라던가 뭐 중고나라 약간 이런 좀 DA성으로 보여지는 그런 광고 지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가 콘텐츠 매체라고 해서 이제 예산 그 CPC 단가를 최저로 해놓는다고 해도 노출수는 엄청 많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사실 우리가 원두커피를 당근마켓이나 약간 그런 지면에서 주로 구매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노출을 하게 되면 일단 노출수는 올라가는데 그거 대비해서 실질적인 클릭수는 좀 떨어지다 보니 전반적인 클릭률에 대한 데이터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약간 제휴 지면 아니면 우리 브랜드 자체는 이제 여기 지면에서 좀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사전에 미리 오프를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어쨌든 당근마켓 같은 데서 노출되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없이 링크만 노출되는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DB 업종이나 좀 키워드의 입찰가가 높은 뭐 창업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뭐 톤업 크림, 뭐 선크림 이런 키워드는 정말 콜이랑이 많은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어쩔 수 없이 입찰가 단가가 높아질 텐데 당근마켓에서 그냥 당근을 하려고 보다가 실수로 링크를 클릭하셨거나 맞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그 높은 비용을 사실 투자할 필요도 없는데 실수 클릭 한 번으로 그 많은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어떤 면으로 보나 누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예산도 좀 효과적으로 쓰고 싶고 노출도 좀 클릭도 좀 어느 정도 클릭률도 신경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은 초반부터 잡고 들어가야지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누수적인 부분도 맞고 좀 더 이런 클릭 그런 데서 사용되는 좀 쓸데없는 클릭을 줄이게 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메인 매체에서 더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맞아요. 거기 메인 매체에서 조금 더 오래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의 CTR을 높이고 좀 더 유효율이 높은 정보 DB라던가 유효율이 좀 더 높은 그런 소비자를 끌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매체들은 좀 제외를 시켜주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그 노출되는 지면에 대해서 제외를 걸어놓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키워드 같은 경우도 쇼핑 검색 광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정되어져 있는 노출형 상품명을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유입이 되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누구나 생각하는 쿼리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건 메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인 키워드에서 효율이 잘 나오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출 지면을 최소화해가지고 노출할 수 있는 기회, 메인 매체에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뭐 시간대별 운영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인 키워드 자체에서의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그냥 그 키워드 자체는 제외 키워드로 걸어두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많은 브랜드의 광고주분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거는 전환 키워드이기 전에 일단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해두면은 전체적으로 노출수도 깎일 거고 이제 주요 노출되는 게 이 키워드인데 여기서 우리가 제외를 해버리면은 이제 약간 브랜딩도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좀 초반에 걱정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은 처음부터 제외 키워드를 걸어놓기보다는 보통 이제 메인 키워드 순위를 이제 브랜드마다 노출하는 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4위 이내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1페이지 이내 노출하도록 설정해 놓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일단 뭐가 됐든 초반에는 이제 그 CPC 단가를 조금 낮춰가지고 순위를 밀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순위 체크를 효율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그렇게 낮췄다고 하면은 예산이 그만큼 남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져가고 싶은 그 서브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메인 키워드에다가 이제 입찰가를 좀 더 실어가지고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렇게 하기 전과 후의 효율을 보시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메인 키워드에 좀 효율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무조건 좀 제일 키워드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쇼핑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파워링크에서도 좀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파워링크는 진짜 브랜딩 목적으로 좀 노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파워링크에서도 메인 키워드에서 효율이 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정말 메인 키워드라고만 한다면 진짜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하긴 했는데 좀 블로그라던가 카페에서 데이터를 얻으려고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노출만 되고 클릭이 안 일어날 수 있다던가 정말 궁금해서 클릭만 하시고 진짜 구매를 하려고 클릭을 한 건 아닌 경우, 이런 경우도 좀 다수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파워링크가 됐든 쇼핑 검색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는 전 그룹핑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룹을 좀 나눠서 여기에서는 이만큼만 사용할 것이다, 저기서는 이만큼만 사용할 것이다, 이걸 좀 나눔으로써 저희가 어쨌든 1페이지 안에 노출은 하고 싶은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특정 시간대만 딱 집중 노출하고 다른 때는 좀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시간대만 집중 노출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다른 시간에 다른 서브 그룹들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분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룹핑도 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사명 키워드는 대부분 기본 입찰가로 하시는 게 대부분이고, 또 메인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제외 키워드 관리가 중요한 편인데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단은 만약에 최대한 노출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높은 입찰가 한번 해보시고 한 일주일 지켜보면서 효율이 어떤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또 서브 키워드도 같이 다른 그룹으로 다른 키워드를 잡는 그룹으로 또 세팅을 해가지고 그 서브 그룹에서는 메인 키워드랑 자사명 같은 건 전부 제외를 했을 때 이 키워드에서만 나오는 효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또 서브 키워드 2에서는 뭐 얼마인지, 3은 얼마인지, 4는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룹을 나누고 그 키워드별 효율을 테스트했을 때 그 키워드별로 어떤 게 고효율이고 어떤 게 저효율인지 어느 정도 분간이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서브 키워드임에도 저효율이다 라고 하면 오프를 하셔도 좋고 요거는 서브 키워드지만 고효율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해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룹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쇼핑 검색이든 파워링크든 한번 진행을 하실 때 그룹핑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약 5분께서 들어와서 좀 신청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다가 어쨌든 오늘은 검색 광고 안에서의 저희가 꿀팁이나 그런 내용 말씀드리는 시간이니 그냥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 주시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이제 뭐가 됐든 검색 광고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드리는 게 이제 품질 지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같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룹핑이나 뭐 매체를 어떻게 노출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추가로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C랑 모바일을 나눠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쇼핑 검색도 나눠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파워링크가 좀 대중적으로 많이 매체를 나눠서 하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파워링크는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클릭할 확률이 높기도 하고 이게 PC랑 모바일 따라서 입찰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3,000원에 1등, 모바일에서는 3,000원에 1등인데 PC에서는 4,500원에 1등이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굳이 모바일도 4,500원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그 영역을 좀 나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바일 클릭이 많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PC가 더 클릭이 많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평일이나 주말 데이터가 좀 다른 걸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PC랑 모바일 나눠서 입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룹을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그 예산 비중 자체를 좀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지양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찌됐든 PC에 1위 노출하기 위해서는 4,5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근데 모바일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중만 낮춥니다. 그 PC에
앱에서는 똑같이 4,500원 100% 이제 운영을 하고 모바일에서는 예를 들어 10% 아래인 이제 90%만 노출한다고 했을 때 4,500원에서의 이제 10%라고 하면은 450원이 깎이는 건데 2위에서 우리가 모바일에서 이제 1위 노출할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0%가 하락한 금액인다고 하더라도 3,000원이면 노출할 수 있는 건데 4,500원에서의 10% 하향이면은 여기서 뭐 450원? 4,050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더 좀 그 당시에 CPC에 따라서도 좀 비중은 너무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아예 그냥 그룹을 분리하셔서 기기별 맞는 그런 CPC를 따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입찰가라는 건 저희가 다른 브랜드랑 입찰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PC가 얼마고 모바일이 얼마인지를 항상 저희가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비중을 하는 것보다는 PC 모바일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저희가 주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보통 이제 다은 마케터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좀 주요 지표로 보고 계세요? 저는 주 단위로도 데이터를 보기는 하는데 웬만해서는 월 단위로 좀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보통 월간 보고서를 나갈 때도 거기도 약간 주별로 데이터가 어떤지 요일별로 데이터가 어떤지 이런 걸 보기는 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공휴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추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매주 데이터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주간으로 데이터를 보는 건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다. 아니면 가끔씩 일별로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저희가 광고를 돌려보면 알겠지만 요일마다 효율이 좀 다른 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전주 대비를 하거나 전월 대비로 데이터를 보는 게 낫지 일별로 보는 건 정말 비추천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날따라 정말 사람들이 검색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날따라 정말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래도 크게 보는 게 데이터가 좀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표적으로. 네, 왜냐면은 이제 주간, 월간으로 저희가 전달드리는 이유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던 게 예를 들어 일간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날 효율이 안 좋아요. 세팅 바꿀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일간 보고서를 가끔가다 요청을 해주시는데 사실상 저희가 뭐가 됐든지 간에 효율은 최소 2주는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단은 그 대조군이 하나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비교군인 동일 날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그 비교 기간이 최소 이제 2주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데일리로 성과를 체크를 하다가 수요일이야. 수요일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데 세팅 바로 바꾸자. 이거는 조금 무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일별로 좀 그 가중치라던가 이런 걸 나눠서 설정하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2주나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요일은 좀 떨어지는 추이다라고 하면은 수요일에 비중을 좀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수요일에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바꿔버리고 좀 저는 아무래도 이런 광고 세팅 영역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본인의 돈을 투자하는 거고 이게 돈이 계속 새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성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도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정말 매일매일 데이터가 달라지고 이번 달에는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다음 달엔 저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성수기 비수기에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고 당장 오늘 내일에 급급해서 이게 바꿔버리면 저희가 오히려 맞춰놨던 최저가가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됐는데 이게 옛날에는 안 됐던 게 며칠 뒤면 다시 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펄이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뭐 DA 매체를 활용을 하던 뭐 사회적 이슈가 있던 언제든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시기보다는 일단 조금 지켜보면서 큰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 안에서 좀 움직이고 어쨌든 활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성과가 빠르게 개선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간 진짜 격주로 보시거나 아니면 월간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좀 오르는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큰 데이터를 보고 진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숲을 봤을 때 정말 요 숲에는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게 보이는 거지 나무 하나만 봐서는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당장에 눈에 띄는 데이터를 설명을 드려도 이건 제가 봐도 이건 당장 내일도 변할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쭉쭉 봤을 때.
그래서 좀 무의미한 데이터보다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차원 보고서 같은 것도 네이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데이터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어쨌든 그 다차원 보고서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떤 매체에서 그 전환이 일어났는지, 간접 전환이 일어났는지, 회원가입이었는지, 장바구니 담기였는지, 진짜 구매였는지, 뭐 이거는 어떤 키워드에서 일어난 건지, 어떤 요일인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세세한 데이터까지는 다운받을 수 없다, 저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런 것도 사실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다차원 보고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하시는 광고주분들은 저는 거의 못 뵀고, 거의 이제 대시보드 안에서 저희가 그 필터 걸어서 설정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데이터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전달주는 보고서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시는 분도 꽤 많긴 하던데, 그렇게 하면 사실 좀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진짜 근데 좀 더 딥하게 나갈 수가 없다? 이건 알겠어. 이까지는 이해가 됐어.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마케터끼리 이걸 데이터를 봤을 때 난 이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어떻지?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도 한번 보고 대조를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봤는데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차원 보고서 같은 걸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이럴 땐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저럴 땐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그런 걸 세세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이번 달은 이런 식으로 해보자, 다음 달은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번 주는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 결과값을 본 다음에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결과를 좀 도출을 해내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좀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모든 매체들은 다 똑같기는 한데, 특히나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귀찮아져야 맞아요. 더 성과가 잘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세팅하는 방법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뭐 구글에서 검색하시거나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면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환 성과가 조금 나기까지, 최적화되기까지가 좀 더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하나씩만 하려고 하셔서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모르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룹 통으로 묶어서 성과 보고 그 안에서 제외하고 다시 그룹 만들어서 하고 약간 이런 액션들을 많이 취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전에 좀 귀찮아져야 성과 개선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처음부터 키워드별로 그냥 그룹을 다 나누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전환 키워드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뭐 키워드 도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키워드별 이제 쿼리량을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쟁도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원두커피 관련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럼 캠페인 안에서는 저희가 좀 큰 폭으로 원두커피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는 그룹당 설정되어 있는 거는 뭐 PC나 모바일 나눌 수 있겠지만은 그 외로 뭐 카페 원두커피 아니면은 뭐 홈카페 원두커피 약간 이런 식으로도 잡히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메인으로 잡히는 원두커피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별로 입찰가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설정을 해놨던 그 그룹 안에서의 모든 키워드를 다 때려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상하는, 당연히 이거는 경쟁도가 있기 때문에 10배씩 그 입찰가 차이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초반부터 그냥 키워드를 그룹별로 분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분리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룹을 총 3개로 나눠요. 홈카페 원두, 그냥 원두커피, 아니면 원두 이렇게 나눈다고 했으면은 원두만 잡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은 그 외의 키워드들은 당연히 다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해놔야겠죠. 이게 겹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룹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원두커피 자체의 이제 쿼리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쟁도가 높다라고 느껴지시면은 여기 CPC를 약 한 2,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이거보다 낮춰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가 되는 노출 순위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막 예상 노출 순위가 있을 수 있고 평균 노출 순위가 그 대시보드 내에서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몇 위에 노출이 되는지를 직접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생각보다 좀 높게 되네? 그럼 낮추고 생각보다 좀 낮네? 그럼 좀 높이고 약간 이런 작업을 반복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실질 노출 순위를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키워드를 나눠도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저희는 홈원두에서 팔리는지 원두에서 팔리는지 뭐 카페 원두에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에 노출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초반에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키워드가 어떤 게 잘 잡히는지 어떤 게 전환이 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일단 테스트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서 자사명만 일단 제외를 걸어놓고 어떤 키워드가 잡히는지 그리고 노출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입찰가를 바꿔보면서 어떤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우선 해보고 그리고 그 제외 키워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노출 클릭 그리고 총 비용 전환율 그 직접 전환 이렇게 4가지 정도밖에 안 뜨는데 거기서 저희가 직접 전환율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간접 전환율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총 비용에서 클릭 수를 나누면은 이게 그 키워드에 얼마가 클릭되는지 요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클릭당 비용을 셀프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홈원두에서는 500원에 클릭이 됐는데 카페원두에서는 1000원에 클릭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키워드 금액에 맞춰서 이 그룹을 나눌 때 입찰가 설정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아까 전에는 그냥 그 전환 키워드는 아니면 메인 키워드 위주로 이제 그룹핑을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저희는 그 메인 키워드 4개만 아니면 서브 키워드 포함해서 그 4개만 전환 매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4개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른 키워드 추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이제 다른 키워드들이 어떻게 파생되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보면 되게 생각보다 다양한 키워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 확장할 때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미리 이제 찾아내서 그룹을 분리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품질 지수도 이렇게 관리를 안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상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전반적인 데이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채팅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30분부터는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한데 지금 이 30분이니까 저기 옆에 위에 있는 번호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도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월요일 아침이라 가지고 다들 너무 바쁘셔서 원래 네.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쵸.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사실 저희도 월요일 아침이라서 할 일이 좀 많긴 한데 혹시나 질문 한번 간단하게 받아보고 저희가 만약에 지금 질문을 못 하셨으면 저희 번호나 메일로 언제든 연락을 주셔도 되고 여기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또 답장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이렇게 채팅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좀 적게는 한데 이후에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당장 광고 대행에 대해서 그런 의례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점검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광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쇼핑 검색 광고 지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여기 연락처로 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라이브를 하다가 그런 거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봐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어쨌든 제가 직접 봐주시길 바라셔서 제가 어쨌든 이관을 해서 좀 봐드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대표님도 그렇고 거기 담당자분도 그렇고 좀 원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뭐 이런 키워드는 필수로 노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세팅을 변경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최적화를 맞춰 드렸을 때 효율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난 조금 더 욕심이 나서 이 키워드도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해서 좀 노출명을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제가 세팅을 맞춰놨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하신 건데 제가 어쨌든 최저가를 맞춰놓은 건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또 변경을 하시면 그게 깨져버려가지고 효율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맞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어쨌든 그거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거기다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맞아요. 너무 단기적으로만 그 대행사랑 잠깐 해서 얘네가 맞춰놓으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가겠다 이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계속 꾸준히 소통하는 것도 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막 그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저희 검색 광고나 뭐 DA 광고만 딱 집중해서 보기는 빠듯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 회사 내부적으로 할 일도 많고 좀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기에도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전문가가 꾸준히 옆에서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이 잘 나오는 거라서 이런 것도 좀 웬만하면은 계속 오래오래 같이 하면서 좀 꾸준히 뭐가 문제였고 뭐가 좀 괜찮았는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성과를 함께 개선시켜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성장했을 때 저도 좀 기분이 좋고요. 맞아요. 같이 효율이 진짜 쭉쭉쭉 올라가주면 저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 열심히 봐드리고 싶고 좀 더 잘해드리고 싶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간단하게 검색 광고 진행하는 꿀팁에 대해서 좀 저희가 구두로만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정확히 어떻게 우리 브랜드에 맞춰서 예산 분배나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컨설팅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